안녕하세요. 탐스러운 지구과학2의 정영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23강 내용이네요. 23강 제목이 우리나라의 지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원을 배울 때쯤이면 아마도 책의 절반이 끝나가는 시점일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 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과학2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왜냐하면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외울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접하기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은 나중에 혼자서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라는 차원에서 수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자료실에다가 자료를 하나 올려놨어요. 근데 그 자료를 보면 알다시피 지도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지도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고요. 그 옆에도 빈 칸들만 있어요. 자,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 수업 중에서 지도에다 그리는 거 한번 따라 그려 보시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 일단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줄 텐데요. 그 내용도 필기해 가면서 공부하면은 나중에 이 강의를 다시 들을 필요 없이 그 종이 한 장이면은 50분의 내용이 정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자주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한테 일단 선생님이 구성을 해드릴게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요, 일단 110쪽에서부터 114쪽까지 방대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정말 간단해져요. 자, 우리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이 개요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개요를 보면은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를 배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지질 계통하고 특징을 배워요. 세 번째가 한반도 형성 과정입니다.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나올 거거든요. 그럼 한번 그 처음 내용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땅덩어리 있죠. 그 땅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암석들의 종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에 따라서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를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암석은 주로 어느 시대 거냐면 선캄브리아 시대에 가장 많습니다. 자, 가장 많은 게 선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중생대 암석이다. 그 다음은 고생대, 그 다음은 신생대 순입니다. 일단 첫 번째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죠. 고생대가 두 번째가 아니라 선캄브리아 시대 다음에 바로 중생대입니다. 암석의 양으로 따져본 거예요. 자, 암석의 종류로 따져보면 가장 많은 게 변성암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성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퇴적암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번 단어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변성암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변성암의 대부분은 어느 시대 거냐? 선캄브리아 시대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자, 화성암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화성암은 어느 시대 게 대부분이냐? 그러면 중생대 게 대부분이고 신생대 것도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캄브리아 시대 가장 많고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 순이구나. 그다음에 종류를 따지면은 변성암, 화성암, 그다음에 퇴적암 순이구나.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지체 구조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지체 구조 선생님이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에 좀 달이 나와 있고요. 일단 보기 예쁜 그림을 가져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우리 교재가 아니라 우리 프린트물에 올려놓은 자료실에 있는 그 자료에 이런 지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지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우리나라의 지체 구조에 맞게끔 요약해서 그려볼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일단 6궤라고 이름 붙어 있는 부분이 세 곳이 있습니다. 자, 먼저 대충 그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낭림6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낭림6궤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따라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경기도 지방에 포함되는 경기 6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려보니까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영남 6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6궤가 존재한다라는 거 먼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자, 이런 6궤들은 특징이 뭐냐?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거예요. 6궤들의 특징은 변성암이 대부분입니다. 자,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거냐면 선캄브리아 시대. 자, 선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 있는 세 가지 6궤는 선캄브리아 시대 변성암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자, 이제 6궤들 사이에 분지라고 하는 이름과 그다음 습곡대가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거 먼저 보면요. 이쪽에 두만강 분지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평남 분지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옥천 습곡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 분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일단 노란색 분지들 중에서 세모로 표현하는, 이렇게 세모로 표현하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세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거는 고생대에 퇴적됐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생대 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 별표 하나 그립니다. 별표 어디다 그리냐면요. 여기다 그릴 거예요. 경상도에다 별표 그립니다. 자, 별표 그리는 곳 마찬가지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인데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지역은 중생대에 퇴적되었는데 중생대 육지에서 퇴적되었던 그런 지형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생대 육지입니다. 그럼 우리 뭘 떠올려야죠? 중생대 육지에 살았던 생물 뭐가 있죠? 공룡 있죠. 그럼 이거 공룡과 관련된 화석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더 갑니다. 하나 더 가는 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흰색으로 편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 가면은 이쪽 있죠. 이쪽에 가면은 포항이 있어요. 포항이 있고요. 자, 연일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지금 흰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은요. 자, 연일 또는 포항 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언제 걸까요? 남은 시기 하나 있죠. 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층이다. 자, 요게 일단 우리나라 지체구의 포인트입니다. 자, 포인트 하나, 둘, 셋, 넷, 요 지도상에서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 이걸 이해하면 이제 여기다 살만 조금씩 더 붙여가면 돼요. 자, 먼저 뭘 걸 거냐면 우리 지질 시대에서 제일 처음이 선캄브리아 시대죠. 그래서 우리 선캄브리아 시대에 우리 지체 구조, 지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재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일단 이 지도를 보면 어디에 많이 표시가 되어 있냐면 아까 그려본 6개, 그 다음에 6개, 그리고 이렇게 6개 보이시나요? 자, 6개입니다. 이렇게가 일단 포인트가 된다는 거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6개, 그 다음에 6개, 이렇게 세 부분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 먼저 기억하시고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이쪽 지역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레도 조금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둘레 부분이 안쪽이나 둘레 부분까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 따라 그리셨죠? 선캄브리아 시대예요. 자, 이때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선캄브리아 시대 이 암석들의 대부분은 뭐다? 표현된 게 변성암입니다. 그 옆에다 필기할게요. 변성암이 대부분입니다. 라고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 인천 옆에 뭐 대이작도, 소이작도 이런 거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거기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뭐가 있었죠? 스트로마톨라이트 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화석,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화석은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요. 일단 여기 지도를 보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연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땅들 중에서 어느 지역의 특정 지역의 이름이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 일단 여기 평양 아래쪽에 가보면요. 상원군이라고 있어요. 상원군이라고 있고,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쪽 부분에 뭐가 있냐면 뭐 백령도라든가 대청도, 서청도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우리가 상원 누층군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상원 누층군에 대한 이름은 선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지층들의 모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 정리를 하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지도상에서 6궤가 있는 부분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하고, 이쪽 황해도하고 평안도 약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보면은 일단 선캄브리아 시대, 암석으로 따지면 뭐가 제일 많다? 변성암이 가장 많다. 그러면 화석으로 따져보면 이때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연관시키면 됩니다. 지층 이름으로 따지면 상원 누층군이 언급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 고생대로 갑니다. 자,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평안도 있죠. 평안도하고 강원도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표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평안도의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원도 쪽에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고생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옆에 한번 그림에서 한번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고생대라고 하는 시기는 맨 처음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구분한다고 배웠습니다. 캄 오실 때 석패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 각각의 시대가 다 발견되는 건 아니고요.
자, 고생대 전기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비 이 정도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석탄기에서부터 폐렴기가 여기가 고생대 끝인데요. 고생대 약간 넘어가서 중생대 초까지 존재하는 이런 지층도 예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여기가 발견이 안 됐어요. 자, 각각의 이름을 이제 붙여볼게요. 자, 요때 만들어졌던 지층의 이름은 우리가 조선 누춘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 위쪽 시대를 평안 누춘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이름 붙인 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좀 아픈 역사가 조금 언급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쪽에 있는 나라 있죠. 이쪽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제로 침략해서 점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죠? 조선이었죠. 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조선에 넘어갔더니 이쪽에 평안도가 있었어. 평안도가 있었고 이 평안도에 이렇게 강이 흘러갔는데 그 강의 이름이 대동강이야. 그래 대동강 주변에 갔더니 석탄이 많네? 가져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픈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름 보면은 맨 처음이 조선누춘군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누춘군이에요. 나중에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대동누춘군이 있겠죠.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런 흐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발견되지 않았을 거라고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요 발견이 됩니다. 특히 실루리아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한 지층이 발견이 돼요. 그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우리 강원도에 가면 정선이 있는데요. 정선에 마을 이름이 회동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회동리에서 발견되는 층, 그러니까 회동리층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자, 일단 요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조선누춘군은 아까 그렸던 평안도 그리고 여기 강원도에 넓게 분포한다고 보시면 돼요. 넓죠. 자, 여기 이제 평안누춘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좁게 분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좁게 분포하는 그림이다 이런 느낌이면은 평안누춘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는 것처럼 여기 붉은색 보이시죠? 붉은색 여기가 회동리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고생대 지역,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의 위치도 일단 기억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름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선, 회동리, 평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선누춘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환경을 봤더니요. 해양에서 만들어진, 바다에서 만들어진 해성층입니다. 그리고 회동리층도 해성층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평안누춘군 있죠? 평안누춘은 조금 특이해요. 고생대 후기 중에서는 전반부죠. 요 앞쪽 부분에는 해성층입니다. 바다에서 만들어졌는데 고생대 말에 가면서 육지로 드러나서 육지에서 만들어진 육성층이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해성층, 해성층, 해성층과 육성층. 자, 여기에서 평안누춘군의 하부죠. 하부는 해성층, 평안누춘군의 상부는 육성층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발견되는 암석도 좀 달라요. 바다에서 만들어진 암석은 주로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시멘트의 원료가 되죠. 석회암, 그리고 여기 해성층도 석회암인데 자, 육성기원에서는 우리가 석회암보다는 그때 당시 살았던 식물들이 지하자원을 만들어 주겠죠. 그게 뭐냐면 석탄입니다. 석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석탄 중에서 무연탄 이런 지하자원이 발견된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고생대의 특징입니다. 여기다 몇 가지만 더 한번 적어볼까요? 화석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고생대 화석에 뭐가 있죠? 삼필갑푸 기억나시죠? 자, 전기에 발견된 화석은 삼엽충, 그 다음에 삼필갑푸니까 필석이 주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생대 뒤쪽으로 가면서 뭐가 발견될까요? 삼필갑푸니까 자, 해성층에서 푸줄리나가 발견됩니다. 자, 요거 기억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다 몇 가지만 더 적어보자면 우리가 회동리층이 발견된 계기가 화석 중에서요. 우리 아마 처음 들어볼 텐데 코노돈트라고 있어요. 코노돈트 화석이 발견되면서부터 회동리층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코노돈트는요. 이쪽에서 발견돼요. 코노돈트. 마찬가지 코노돈트 이쪽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완종류라고 하는 것도 발견이 된다는 거. 완종류 마찬가지
완종류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적을게요. 자, 화석 중에서 회동리층에서 코노돈트 말고 하나를 더 적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도 있습니다. 자, 이때 친구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선생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선 캄브리아 시대 거잖아 이러죠.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 캄브리아 시대에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선 캄브리아 시대에만 존재한 건 아니에요. 선 캄브리아 시대에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가 발견이 돼요. 하지만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선 캄브리아 시대도 발견되지만 고생대 것에도 발견이 돼요. 요거 연관시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하나만 더 나아가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삼필갑후 중에 지금 안 쓴 거 하나 있죠. 뭘 안 썼죠? 삼필갑이 빠졌죠. 갑은 어디서 적어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갑주어 화석은 발견이 되질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갑주어가 번성했을 당시가 대본기예요. 대본기에 지금 지층이 없죠. 퇴적이 중단된 부정합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고생대 대본기 지층이 없기 때문에 갑주어 화석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요거까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적은 내용이 일단 고생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거 점검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은 중생대입니다. 자, 중생대를 보면 뭔가 많이 복잡해 보이죠. 선생님이 포인트만 몇 개 적어줄게요. 일단 위치상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쪽에 대동강 쪽에 이렇게 대동누춘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경상도 쪽에 경상누춘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상에서 화강암이 되게 많은데요. 화강암 중에서 이렇게 Y자 모양을 보이는 화강암 보이시나요? 이런 화강암들, 동시에 만들어진 화강암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건 Y자 모양의 화강암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가장 특징적인 거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그리느냐? 경상도 지역을 이렇게 딱 표현하고 나서 자, 요거 경상누춘군이다. 이걸 먼저 보면 됩니다. 선생님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생대 육지에서 만들어진 환경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가 있다? 공룡 발자국,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다 라는 거하고 이쪽에 Y자 모양의 화강암이 관입해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고요. 자, 중생대도 옆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니다.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지각 변동이 정말 많았어요. 자, 중생대는 우리가 트라이아스기, 쥐락기, 백악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트라이아스기 때 우리가 지각 변동의 대표적인 게 송림 변동이라는 변동이 일어나요. 지각 변동, 송림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쥐락기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각 변동이 대보조산운동이거든요. 대보조산운동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선을 두 개 그렸죠. 그 이유는 자, 1차 대보조산운동, 2차 대보조산운동이 발생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백악기에 가면은 지각 변동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불국사 변동이에요. 자, 이런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생대 때는 지각 변동이 많았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자, 이제 지층의 이름 한번 따져볼게요. 조선 있었죠. 그 다음에 평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송림 변동이 발생을 해요. 자, 지각 변동이 발생하니까 어떤 땅은 주저앉고 어떤 땅은 이렇게 솟아오르겠죠. 주저앉은 땅에 물이 고이면 호수가 되겠죠. 그 호수에 퇴적물들이 막 쌓여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 이름이 뭐냐면 여기다 적어볼 대동누춘군입니다. 대동누춘군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대보조산운동 1차가 발생합니다. 1차가 발생하다 보니 또 마찬가지 이 이전의 땅 마찬가지 교란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일부가 또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퇴적 분지 중에 거기서 만들어진 게 묘곡층이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보조산도 일어나요. 이때 경상도 쪽이 움푹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커다란 분지가 만들어지고요. 어마어마한 큰 호수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마찬가지 퇴적물이 쌓이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경상누춘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국사 변동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불국사 화강암도 관입하고요.
자, 아까 봤던 대보조산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에 대보화강암도 관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대동누춘군, 그 다음에 대보조산운동 때문에 대동누춘군이 교란받는다, 조금 훼손이 된다라는 것과 대보조산운동 후에 나중에 경상누춘군이 만들어졌고 이게 어디에 있다? 지금 경상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특히나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 퇴적층들 있죠. 전부 다 육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육지기원이라는 거, 육성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동강 주변에 있는 대동누춘군에서는 석탄, 무연탄 많이 나는 거고요. 여기에는 경상누춘군에서 공룡 발자국,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와 관련된 것도 몇 가지만 그림을 더 보면, 자, 경상누춘군 그 다음에 대보화강암까지 그렸죠. 이제 마지막에 불국사 변동에 의해서 불국사 화강암도 관입합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불국사 근방이겠죠. 자, 불국사 근방에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화성암이 있다라든가, 또 여기 보면 우리 설악산이라든가 금강산 같은 경우도 이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불국사 화강암이다 이거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퀴즈 하나 또 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생대 표준화석이죠. 암모나이트 화석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암모나이트 발견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바다에서 살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생대에 만들어진 이런 퇴적층들은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육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모나이트 화석 발견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신생대 갑니다. 자, 신생대는 특징적인 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포항 주변 연일군이 있는 이쪽 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생대 3기에 만들어진 퇴적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해성층도 존재하지만 육성층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생대니까 속시식물의 나뭇잎 화석도 많이 발견이 되겠죠. 자,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자, 이 외에도 자, 부분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자, 3기의 퇴적층이고요. 자, 4기 같은 경우에도 해성층과 육성층이 모두 발달합니다. 제주도 가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4기에는 화산 활동이 있었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이래서 만들어진 산이 있죠. 여기 보면은 무슨 산? 백두산이 있습니다. 백두산 신생대 4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릉도 있죠. 독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철원이라든가 연천 이런 부근에서도 화산 활동이 있었다. 용암대지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생대 3기, 4기에서 포인트는 3기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 포항 쪽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기를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화산 활동이 있었던 백두산, 한라산, 울릉도, 독도 그리고 여기 철원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 내용이 정리가 끝납니다. 자, 그럼 일단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한 장으로 됩니다. 한 장으로. 그래서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친구들이 만든 이 자료 중에서 선생님이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친구들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선생님이 그걸 그 중에서 좋은 것 가지고 몇 개 선별해가지고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료가 옆에 있는 친구들, 전국에 있는 친구들의 자료가 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나라의 지질 계통과 특징 대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표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맨 아래부터 출발합니다. 자, 선캄브리아 시대가 있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 캄오실대 석패가 있고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신생대 3, 4기가 있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선캄브리아 시대.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변성암으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성암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고생대로 가면은 조선누춘군, 평안누춘군, 그 다음에 중생대 대동누춘군. 자, 순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중간에 발견되는 회동리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둘은 해성층입니다. 그래서 석회암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자, 평안누춘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쪼개진다고 그랬죠.
아래쪽은 해성층이지만 위쪽은 육성층입니다. 그래서 석회암과 석탄으로 대비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대동노충군이 있는데 육성층입니다. 육성층이죠. 자, 그 다음에 묘곡층 배웠고 경상누충군 배웠는데 마찬가지 육성층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공룡 발자국, 공룡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대보조산운동이 경상누충군 전에 있었다라는 거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불국사 변동도 있었고 화강이 관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3기로 넘어가고 4기로 넘어가면 3계의 지층에는 육성층, 해성층, 4계도 육성층, 해성층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신생대 4기에 해당하는 지층 중에서는 화산 활동의 흔적이 보인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하나의 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 보면 이제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선생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왜 이런 복잡한 지질 구조를 갖게 되었을까?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형성 과정과 연관이 되겠죠. 우리나라 갑자기 현재 북반구 중위도에서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선생님이 그림 가지고 설명할 텐데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은 조금 이제 복잡한 그림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표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3억 년 전에 고생대죠. 고생대 때 남반구에 저위도 지방이 있었다. 적도 근방에 저위도 지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쪽에 저위도 지방. 사실 그 이전 거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칸불의 시대는 암석도 많이 변했죠. 변성장을 받아서 훼손되어 있고 그때 당시 화석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고생대에 들어와서부터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때 이용하는 게 우리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네요. 판구조론에서 고지작이 배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암석이 있는데 그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면은 이 암석은 자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장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자, 이때 이제 이 마그마가 다시 암석이 될 때는 그때 당시 자기장의 방향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굳어갑니다. 잔류자기 기억나시나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자, 깊은 바다나 깊은 호수에서 퇴적물이 쌓여갈 때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는 순간 이때도 마찬가지 자성을 띠는 광물은 그때 당시 자기장의 방향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쌓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류작이라고 하는 거하고 예전에 자북국의 위치만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디 있었는지 복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석탄기, 폐렴기를 봤더니 고생대죠. 고생대 후반기에 뒤에 보니까 S 붙어 있습니다. 남반구에 있었어요. 남반구에. 그리고 중생대로 넘어가면서 북반구로 올라왔죠. 남쪽에 있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쥐라기가 되면은 거의 현재와 같은 위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죠. 자,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런 고지자기 말고도 화석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죠? 자, 화석과 관련된 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그 과정 한번 순차적으로 볼게요. 자, 우리가 대륙 이동설에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고생대 말에 모든 대륙이 뭉쳐가지고 판게아 만든다고 배웠죠. 초대륙 기억나시나요? 그때 배웠던 대륙들이 북쪽에 로라시아, 아래쪽에 곤두와나가 있었습니다. 자, 3억 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곤두와나 대륙이요. 이 대륙의 북쪽에 위치했어요. 자, 그때 당시의 위치는 이렇게 선을 그은 이 적도의 약간 남쪽 저위도입니다. 자, 그런데 고생대 말에 모든 대륙이 뭉친다 그랬죠. 그 중생대 쪽에 흩어집니다. 자, 흩어지는데 자, 일단 두 개 대륙이 흩어져서 이제 위로 올라와요. 우리나라 남한 있죠. 남한과 중국의 남쪽 있죠. 그 두 개 땅이 분리돼서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그림은 선생님 다음 그림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남한중직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남중국에 해당하는 부분과 우리나라 남한에 해당하는 부분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점점점 북상합니다. 북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위에 올라가던 북한중지계하고 이제 부딪혀요. 자, 부딪힙니다. 자, 이게 부딪히니까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발생하겠죠. 그때 발생한 지각 변동의 이름이
대보 조산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전체를 이제 한중지계라고 표현하는데, 이 한중지계가 시베리아 지방에 있는 지역을 부딪힙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 보면 좀 더 간단합니다. 자,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나만 딱 그려봤어요. 여기 있는 뭐 숫자라든가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교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느낌만 가지면 되는데, 자, 고생대라든가 중생대 초까지 우리나라는 적도 근방에 있었다. 이게 먼저 포인트예요. 자, 고생대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남반구에 또 올라가는데 일단 적도 근방이죠. 올라가고 이렇게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년 전이기 때문에 중생대 시작까지도 우리 여기 거의 북반구이긴 하지만 저위도 지방, 적도 지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와 같은 위치에 가까워진, 자, 이렇게 점점 북상했다가 큰 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화석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한번 복습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생대 때 초기에 조선계, 평안계 기억나시나요? 조선우충군, 평안우충군, 해성층이라고 그랬죠. 해성층이고 그때 뭐가 있었다? 석회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석회암. 그리고 우리 삼엽충도 있었을 거예요. 삼엽충이라는 단어도 언급이 됐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스트로마톨라이트도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언급이 됐어요. 자, 이걸로 설명 가능한 게 우리 고생대 때는 전부 다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암석, 그 다음에 따뜻한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만들어진 화석이기 때문에 우리 고생대 전기에는 따뜻한 적도지방 근처 바다 밑에 있었구나라는 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생대 고생대 말기로 오면서 평안노충군도 마찬가지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고 표현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안노충군의 위쪽 부분 뭐라고 그랬죠? 고생대 말에 육지로 드러났다고 그랬죠. 여기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고생대 말에 저위도 지방에 있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육지로 드러났구나라고 설명하면 돼요. 저위도 지방 육지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나무들이 많이 살았겠죠.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 식물들이 뭘 만들었다? 석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판단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와 같은 위치에 거의 도달하게 되어 왔다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이동과 화석 분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아주 소중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이름이 동해입니다. 자, 동해 바다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걸 살펴봐야죠. 자, 우리 교재를 보면 동해 바다의 설명을 간단하게 그림과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요, 정말 단순합니다. 자, 그 그림. 실제로 동해 바다의 형성을 설명하는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확장 모형을 이용합니다. 확장되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 시기를 보니까 2300만 년 전, 2300 이런 단위니까 신생대의 시작이 6500입니다. 그죠? 6500 그 다음 거잖아요. 그럼 이때 시기는 지금 신생대 시기예요. 자, 신생대 시기에 맨 처음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이 사이가 점점점 확장됩니다. 그래서 동해가 형성이 되었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여기다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이런 거죠. 자, 동해가 확장되면서 이 사이에 있던 해양 지각이 점점 얇아지겠죠. 얇아지면서 또 화산 활동이 발달합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섬들이 동해에 있는 울릉도 그리고 독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해 형성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개념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봐야죠. 자, 문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가지고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0쪽의 10번 문제부터 갑니다. 120쪽 내신 기초 문제 10번. 자, 그림도 주어져 있고요. 친절하게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 지체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A는 변성함, B는 그리고 C는 퇴적함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보세요라고 했죠. 일단 그림만 보고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친절하게 설명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A라고 하는 지역에 영남이라는 말과 함께
자, 소백산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소백산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지금 뭐가 붙어 있죠? 육괴 붙어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 육괴. 그럼 요거 선캄브리아 시대의 변성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안쪽이 여기 어디죠? 경상도입니다. 경상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 중생대 육지에서 만들어진 퇴적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포항이 있는 데 있습니다. 포항 분지입니다. 이러면 여기 뭐라 되죠? 신생대 3기의 퇴적층이다. 육성층과 해성층이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기억갑니다. A가 가장 나중에 형성되었다. A는 선캄브리아 시대니까 가장 먼저죠. 셋 중에서 가장 먼저입니다. 기억 옳지 않고요. 자, 니은 갑니다. B는 대보조산운동 이후에 퇴적되었다. 맞죠? 대보조산운동 이후에 움푹 가라앉았는데 그 경상도 지방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C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C는 공룡 발자국 발견 안 되죠. 왜냐하면 신생대입니다. 공룡은 중생대 육지니까 정답은 니은만 맞았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다음에 121쪽에 11번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어느 지질시대 지층 분포를 줬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느 시대? 고생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고생대라는 거 포인트가 되는 거 보이죠? 평안도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강원도 있습니다. 두 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고생대라는 거 먼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있습니다. 기역은 뭐죠? 삼엽충입니다. 삼엽충은 고생대 바다에서 살았고요. 여기 보니까 공룡 있습니다. 공룡은 중생대 육지. 뭐죠? 시조새입니다. 자, 마찬가지 요거 시조새니까 중생대, 고생대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어느 지질시대에 생성된 지층인지 쓰시오. 그러면 고생대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자, 2번 갑니다. 이 지층이 형성된 지질시대에 번성한 생물 화석 찾아보세요. 그러면 기역 이것만 적으면 되겠죠? 네, 기역입니다. 그럼 정답이 1번 기역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갑니다. 12번 문제네요. 자, 표는 우리나라 지질 계통을 간단하게 표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출발했죠. 자, 이때는 주로 암석이 뭐라고 그랬죠? 주로 암석은 변성암이다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여기가 평안, 그리고 대동, 여기 경상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조선노충군은 해성층입니다 라는 거, 평안노충군은 앞쪽은 해성층이지만 뒤쪽은 육성층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동노충군은 요거 육성층, 그 다음에 경상도 육성층이다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성층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있죠? 해성층이면은 암석 중에는 석회암, 여기도 석회암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여기는 석탄층, 무연탄, 여기 석탄층, 무연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중생대 육지니까 공룡 발자국, 공룡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물고기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아니라 짜지 않은 물이죠. 짜지 않은 물에 사는 물고기 화석이 발견된다 이렇게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A 암석의 종류는 주로 무엇인지 쓰시오. 뭐라고 쓰면 되죠? 변성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2번 갑니다. B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층 여기 있습니다. 그죠? 먼저 1번 석탄층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볼게요. 육성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육성층뿐만 아니라 해성층도 있다라는 거 2번 옳지 않습니다. 3번 삼엽충과 필석 화석이 산출된다. 3필이니까 앞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조선노충군의 짝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옳지 않고요. 4번 현무암이 분포하며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화산활동, 현무암, 주상절리 우리 신생대 생각하시면 돼요. 주상절리, 현무암 주로 우리 제주도 가면 주상절리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고생대 요 퇴적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5번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발견이 안 되죠. 발견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정답이 1번이 맞는 거고요. 자, 3번 갑니다. C층에서 주로 발견되는 화석은 무엇인가요? 자, 1번 삼엽충 아니죠. 푸줄리나 아니죠. 코노돈트 아닙니다. 4번의 공룡 발자국 정답 4번이고요. 5번 화폐석, 화폐석은 신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3번 문제가 있는데 13번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한반도가 3억 년 전에 적도 부근 저위도에 위치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알 수 있는 것. 자,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자, 먼저 공룡 발자국 화석의 분포 연구. 3억 년 전이 언제라고요?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때 그때 환경을 공룡 발자국 화석까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고요. 자, 니은 삼엽충 화석의 분포 연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엽충 화석은 따뜻한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었다. 아, 옛날에 우리나라 3억 년 전에는 따뜻한 적도 지방의 바다 밑에 있었구나 판단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니은은 가능하고요. 디귿 고지자기 연구 결과 정확하게 위치까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 14번 보면은 우리나라 동해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신생대의 시기라 그랬죠. 그리고 동해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울릉도하고 독도,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읽어볼게요. 동해는 신생대에 형성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동해의 해저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바다라 그랬죠. 여긴 지금 신생대 얘기합니다. 그죠? 그 때문에 니은 옳지 않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가 형성된 이후에 화산 분출로 생성된 섬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죠? 동해가 형성된 과정 중에서 나중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섬.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기억 디귿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125쪽 갑니다. 125쪽 가면은 실력 형성 문제 7번 문제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각각의 이름 따져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경기도 지방이 이렇게 넓습니다. 이거 뭐죠? 경기 육계라는 거고요. 육계이기 때문에 선캄브리아 시대의 변성함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옥천 지향사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특히 강원도 지방입니다. 자, 이러면 여기 뭐라고 보죠? 고생대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였나요? 영남 육계가 있었습니다. 육계니까 선캄브리아 시대의 변성함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경상분지 있습니다. 자, 이거 중생대 육성층이다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것은 신생대 3기의 포항분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마는요 제주도입니다. 그럼 요거 우리 신생대 화산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물론 서귀포층은 퇴적활동이긴 하지만 제주도 한라산의 입장에서는 신생대 화산활동입니다. 일단 신생대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 마는 중생대 화강암이 분포한다. 마 중생대가 아니라 신생대입니다. 그죠? 그럼 기억 옳지 않고요. 니은 나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나에서 삼엽충 발견 가능하죠. 그 다음에 라에서는 화폐석 아니죠. 라는 화폐석이라 공룡 발자국 이런 거 찾아야 돼요. 화폐석은 신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서 뒤쪽 부분이 틀린 거예요. 라는 화폐석 화석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 보면은 가와 다에는 선캄브리아 시대의 변성함이 분포한다. 가하고 다는 선캄브리아 시대 맞는 설명입니다. 그죠? 그럼 정답은 2번 디귿이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지층을 이루는 대동노춘군과 경상노춘군입니다. 자, 요거 트라이아스기 쥐락기, 그 다음에 경상노춘군 백악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 대보조산동 기억나시죠? 중생대가 기억나시죠? 대동노춘군, 묘곡층, 경상노춘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보기에 맞게끔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억 쥐라기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고 있는데요. 쥐라기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건 여기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쥐라기 화강암이 관입했다. 대보조산동 생각하면 되죠. 그럼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백악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화산활동이 있었다. 백악기에 우리나라에서 화산활동 응해암, 화산암류 이걸 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디귿 대동노춘군과 경상노춘군은 모두 육성층이다. 육성층 맞습니다. 담수 육성층이다 판단 가능하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26쪽에 있는 9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먼저 조선,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 대동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봅니다. A, B, C 모두 해성층이다. 아니죠. 절반 잘라서 위쪽 부분과 C는 육성층입니다. 니은 볼게요. A에 분포하는 석회암은 시멘트의 원료로 이용된다. 석회암 많다 그랬죠. 시멘트의 원료 맞습니다.
디귿 B와 C에는 동일한 종류의 지하자원이 분포한다. 석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나온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갑니다. 자, 10번 문제에서는 일단 지도를 줬는데요. 어느 시대인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백두산, 그다음에 한라산, 철원 쪽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대, 그리고 여기 평안도,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강원도 고생대입니다. 여기 경상분지 점점점점 불국사 화강암 Y자 모형 다 보이시죠? 자,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중생대라는 거 판단이 가능하고요. 자, 기억 봅니다. 가 시기에 퇴적된 지층은 모두 육성층이다. 아니죠. 육성, 해성 섞였다 그랬습니다. 가장 격렬했던 조선노동의 시기는 다이다. 다 중생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에서 오래된 지층부터 보면 가, 나, 다, 순이다 그랬는데요. 나, 다, 가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정답은 2번 니은이 정답이 되고요. 자, 서술형 문제 2번 있습니다. 127쪽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지질조사한 후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암석은 석회암이고 산출되는 화석은 삼엽충, 완종류, 필석류입니다. 그리고 퇴적 환경은 바다래요. 지층의 이름과 지층의 시대를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언제 걸까요? 삼필이니까 고생대 전기죠. 그러면 조선 늦춘군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시기는 고생대 초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필석이 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128쪽의 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질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게 별표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석탄기, 폐렴기, 트쥐백, 삼사니까 이렇게 시간이 경과한 거죠. 자, 여기에서 자, 포인트가 되는 거는 우리 초기에는 고생대 말 이 뒤쪽 부분에는 자, 적도 지방이 여기니까 자, 남반구 위치에 있었고 그다음 북반구로 나중에 올라옵니다. 특히나 쥐라기에 도달하면은 거의 현재 위치까지 도달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자, 특히나 가장 크게 이동한 게 이 시기죠. 트라이스기, 쥐라기 요 사이에서 쭉 이동이 간다는 거 그래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석탄기부터 그다음에 제4기까지 우리나라의 위치 변화를 설명해 보시고요. 고생대 말 적도 부근 저위도에 우리나라가 있었다는 것, 화석에는 어떤 걸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거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이 그래프상으로 설명한 것처럼 자, 고생대 후반기 말 이쪽 부근에서는 우리가 남반구 저위도에 있었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북반구 위쪽으로 계속 북상하다가 쥐라기쯤 가서 현재 위치에 도달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큰 변화 없이 위치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석을 적으라 그러면 우리가 고생대 말 적도 부근에 있었다, 저위도에 있었다 이 화석을 적어보면 뭘 적으면 되죠? 우리 삼엽충 적으면 돼요. 삼엽충과 아까 적어본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걸 예로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이 자세히 있으니까 그 내용 맞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23강입니다. 이제 24강으로 들어가야죠. 자, 24강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22강, 23강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주로 22강 위주로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 자료실 일단 자료실에 자료를 올려놓을 거예요. 자, 그 내용 일단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그 내용 가지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할게요.